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열 중에서도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수열의 뜻을 이해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의 핵심 내용 그것만 알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열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규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뭐 갑자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규칙성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그냥 뭐 규칙성이 있건 없건 간에 막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수열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수열들을 다룰 겁니다.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수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수열을 다룰 거라는 말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열에서도 여러 가지 규칙성을 갖고 있는 이제 수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등차 수열을 하기 전에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수열이라는 것은 이제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죠? 기호로 AN 해가지고 집합 기호를 이렇게 바깥쪽에 붙여가지고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이제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 이런 내용이죠. A1 N은 자연수입니다. 여기서 N은 자연수. 그래서 N이 1일 때 첫 번째 A1, N이 2일 때 A2, 3일 때 A3, 땡땡땡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땡땡땡, 수학에서 땡땡땡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뭐 N번째 N, 그 다음에는 AN 플러스 1, 그렇죠? 요 앞에는 AN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요 뒤에는 AN 플러스 1이 이렇게 계속 나가는 수열이 있으면, 요걸로 이제 우리가 이거 맨 앞에 나오는 A1, 이걸 이제 첫째 항이라고 그러죠. 첫째 항. 이게 첫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번째 항, 요 항을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그래서 n번째 항이 어떤 항인지만 알면은 이 수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수열이 일반항이 그 수열을 정의하는 겁니다.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항으로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항. 그래서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n번째 항을 알면 그 수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AN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일반항 학습 목표에도 있죠. 그러면 그런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등차 수열 뭐 이런 겁니다. 수열이 이제 AN을 먼저 써놓고 시작할까요? 여기 집합기호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된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한번 보니까, 여기에 첫째 항에다가 3을 더하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3을 더하니까 두 번째 항이 나오고, 여기다 또 3을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이 나오고, 또 3을 더하니까 네 번째 항이 나오고, 이 네 번째 항에다 또 3을 더하니까 다섯 번째 항이 나오고, 이렇게 일정한 이런 값들을 더해 나가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그런 수열들, 이걸 갖고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이제 여기 그 일정한 값에 해당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요걸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예. 공차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그 영어의 디퍼런스 약자 해가지고 D, 보통 D라는 문자를 쓰죠. 공차를. 그죠? 뭐 D 공차, 이 공차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항을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이 이제 어떤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등차 수열을 한번 일반항을 구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뭐 n번째 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첫 번째 항 요 A1은 그냥 1을 빼고 그냥 첫째 항 A라고들 많이 써요. 그냥 A, 첫째 항을 A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요 A1에다가 공차 아까 뭐라 했죠? D를 더한 값이 두 번째 항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A1이 A니까 그냥 A라고 씁시다. 이 A1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게 바로 A2입니다. 그럼 이 A3은, 세 번째 항은 A3이라는 거는 A2에다가 공차 D를 또 더한 거죠. A2. A2라는 건 바로 여기 A 플러스 D. 얘가 A2예요. 얘에다가 공차 D를 더해. 그럼 뭐가 돼요? A 플러스 2D가 되죠. 그 A4도 마찬가지. 이 뒤에 A4가 있을 텐데, A4라는 거는 A3에다가, 요 앞에 항 A3에다 공차 D를 더한 거야. 그러면 A3이라는 건 이게 A3인데, A 플러스 2D. 얘가 A3인데, 여기다가 D를 더해. 그러면 A 플러스 뭐가 돼요? A 플러스 3D가 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AN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규칙성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A1은 A인데 A2는 A에서 D를 더한 거고, A3은 A에다 2D를 더한 거고, A4는 A에다 3D를 더한 거고, A5는 A에다가 4D를 더한 거고, 그럼 AN은 A에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D를 더한 거야? 그렇죠. n-1D를 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항이에요. n번째 항, 요 a n번째 항, 그죠? n번째 항 an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쉽죠? 그죠? 이 공식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식일까?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 A에다가 n-1 공차 D를 곱해서 더해준 그러한 항이다.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되겠어요. 이걸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알아보면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첫째 항에다 n-1번째 해가지고 D를 곱해서 더해주면 A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걸 알면은 이 등차 수열 모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주 뭐 간단한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 이렇게 이제 1357고 홀수로 나가는 이런 수열이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일까? 이게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입니다. 어떻게? 자, 2씩 더해 나가면 만들어지는 그런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이것도. 그죠? 이 공차가 이게 이제 플러스 양수인 2인데 공차가 음수인 경우도 있어요. 점점 값이 줄어드는 그런 항의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수열도 있습니다. 그런 등차 수열도.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로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무슨 수열일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0을 계속 더해나가는. 그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일반항 공식 여기 위에 있는 이 공식 한번 보시면, 첫째 항 A죠. 첫째 항이 뭐야? 여기 있죠. 1에다가 n-1 D 공차 얼마예요? 이게 지금 2죠. 공차가 2예요. 자, 2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걸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자, 2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니까 2n-2인데 앞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an을 요렇게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요 n자리에다가 뭐 3을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a3이. a3에 그 n이 3이니까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죠. 5가 나오는 거죠. 여기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 n에다 뭐 5를 집어넣었다.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여기 n이 5일 때 a5죠. a5는 다섯 번째 항, 요 9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는 어떻게? 요 첫째 항하고 공차 D만 알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공식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요 등차 수열 관련된 대단한 평가 문제, 요 EBS에서 다루지 않는 대단한 평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등차 수열 AN이죠. 10번째 항, 25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A5 빼기 A3의 값을 구하라. 일단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항 A10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A10은 첫째 항이 있을 거고 n-1, n이 10이니까 n-1이면 9죠. 9. 이 A 플러스 9D가 10번째 항인데 요게 16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5번째 항 A25 A25도 A 플러스 24D 이 값이 9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데 여기 밑에서 아래 밑에서 위에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밑에서 위에를 한번 빼보면은 자 AA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24D에서 9D를 빼면은 몇 D입니까? 15D죠. 그죠? 그 다음에 91에서 16을 빼면은 75죠. 따라서 D가 얼마예요? D는 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15에다 5를 곱하면 75가 나오니까. 자, 이제 이 공차 D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D를 구해가지고 이 D를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이 A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뭐 요거니까 A5 빼기 A3이니까 A5 빼기 A3은 요거 이제 등호 표시입니다. 이게 길게 늘렸어요, 선생님이. 자, A5 빼기 A3이라는 거예요. A5라는 거는 뭐냐면 A에다가 4D를 더한 게 A5입니다. 거기서 이제 A3을 빼줘야 되는데 A3이라는 거는 A에다가 2D를 더한 게 A3이에요. 그럼 얘는 AA 없어지고 4D 빼기 1이니까 2D. 그래서 결국 공차 D만 알면 여기 있는 공차 요 D만 알면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요 D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래서 공차 D에다 5 집어넣으면 10이 되겠죠. 요게 이제 구하는 값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제 뭐 A도 구할 수 있고 A까지 구하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제 D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1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문제가 지금 요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 1번밖에 없는데요. 2번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다음 단원에 해결을 하도록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등차 수열, 아주 쉬운 등차 수열, 뭐 이런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그런 아주 쉬운 등차 수열이죠. 이것도 자연수들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이제 1이에요. 공차가 여기서는 1. 그런데 여기서 한 다리 건너인 애들 요런 애들만 모아서 수열을 만들어도 등차 수열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차가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두 다리 건너인 애들, 이렇게. 두 다리 건너인 애들. 이런 애들을 모아도, 공차가 3인 그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있으면 그게 뭐 한 다리 건너 아니면 두 다리 건너 세 다리 건너인 애들 그런 항들만 모아도 다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 뭐 1, 4, 7 요 세 숫자를 한번 보면은 이 4가 1과 1, 4, 7 요 세 숫자들만 이루어지는 등차 수열을 보면은 요 4가 1과 7의 가운데 있는 등차 중항 앙이 아니에요. 중항이에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앙이 아니라 등차 중항입니다. 항. 그래서 등차 중항에 해당되고 우리가 등차 중항이 뭐 여기 예를 들어 1, 4, 7을 뭐 A, B, C라고 하면은 A, B, C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어떤 성질이냐면 이 B라는 것은 A하고 C의 그 합을 이루나는 값과 같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4라는 것도 여기서 봐봐요. 4라는 것도 뭐 1과 7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과 같지 않아요? 마치 그 산술 평균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요 단원을 마치고 다음 차시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